네, 현재 비만 치료제로 유명한 일라일릴리의 주가는 2.76% 하락 중에 있습니다. 현재 개발 중인 경구용 비만 치료제 오프글리프론의 승인 결정이 예상보다 늦어질 것이라는 소식에 주가가 하락세 보이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미증시 전문가와 함께하는 시간 미증시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와우 글로벌 파트너 김영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증시 연일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정책 드라이빙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어제 장 마감 후에는 이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을 경유해서 중국으로 재수출되는 이 AI 반도체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관세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로 보고 계십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AI 반도체 25% 부과는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그 부분적 승리가 아닌가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그러한 가운데서 시장에는 단기 불확실성을 갖다 동시에 만들어내는 조치가 아닐까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엔비디아에는 H200을 중국 판매한다는 거, 그것 자체는 중국을 갖다가 다시 재진입할 수 있다는 이야기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명분을 얻었는데 그런 가운데 TSMC 제품이 미국으로 환적한다는 부분들, 그리고 또 그거에 대해서 25% 관세를 부과한다. 그리고 결국 그러한 부분들은 물류비 증가로 나타날 걸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의 약화,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중국 내에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가격 경쟁력 약화, 그리고 더불어 그러한 가운데서 중국 당국은 H200을 갖다가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또 허용할 거고, 실질적으로 모든 부분에서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날 걸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엔비디아 부분적 승리를 했지만은 시장은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이것들이 여전히 남아 있고, 그런 가운데서 장기적으로 미국을 통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미국 내 니쇼링,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걸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러한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수혜 기업들을 찾아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바로 첫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빠지고 할 수가 없는데 TSMC의 작년 4분기 실적이 공개됐습니다. AI 반도체 수요에 힘입어서 역대 최대 실적을 또 경신을 했는데요. TSMC의 실적 어떻게 보셨습니까? 실질적으로 시장 예상치를 갖다가 크게 상회하는 완전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4분기만 놓고 봤을 경우에 매출 같은 경우에는 한 20% 이상 상승을 했고,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30.5% 정도 늘어나는 굉장히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줬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글로벌 AI 붐이 실질 매출 또 마진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것들을 갖다 확인했다 라고 좀 우리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그러한 가운데서 내년도 캐펙스를 갖다가, 올해 캐펙스죠, 이제 2026년도 캐펙스를 갖다가 한 560억 달러까지 투자한다. 그래서 전년도에선 35% 이상을 갖다가 투자한다라는 것들은 AI 인프라 투자에 대한 확신,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는 결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뭐 시장에 대한 어떤 미국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 또 중국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지만은 AI 하드웨어, 그다음에 첨단 공정에 대한 독점력,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작용될 걸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TSMC 2026년도에도 뭐 YOY 기준으로 한 30% 정도 전후에 수익을 갖다가 견인해낼 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주가적인 측면도 여전히 긍정적으로 우리가 바라봐도 무리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TSMC의 주가는 5% 이상 상승 중에 있고요. 한편 반도체 장비 기업들의 상승세도 좋습니다. 램 리서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등 현재 8% 이상 주가 상승 중에 있는데, TSMC가 설비 투자를 늘리겠다고 밝히면서 그 기대감으로 상승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낙수 효과가 반도체 장비까지 가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먼저 결론을 말씀을 드리고요. AI 데이터 센터라든가 클라우드에 대한 투자가, 캐펙스 투자가 뭐 향후 2030년까지 매년 5천억 달러씩 늘어나기 때문에 이 AI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에 대한 투자를 갖다가 단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도체 쪽에 대한 설비 증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TSMC뿐만 아니라 국내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 인텔 같은 부분들도 한 1,000억 달러 이상의 투자가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반도체 메모리 칩에 대한 투자 자체가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밸류체인에서 소재, 부품, 장비, 이러한 부분들의 투자를 갖다 견인해 내고 있고, 그러한 장비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서 실적, 매출 및 실적의 가시적인 어떤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얘기하는 ASML이라든가 그다음에 어플라이 머티리얼이라든가 KLA라든가 그다음에 램디스치, 이러한
반도체 전공정, 후공정 장비 같은 경우에 여전히 긍정적으로 올 한 해 계속적으로 보셔도 무리 없지 않을까 그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AI 관련된 종목들의 낙수 효과 덕분에 반도체 제조업체들도 수혜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아마존 관련된 이슈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마존이 글로벌 네트워크와 완전히 분리된 AWS 유럽 소버린 클라우드 서비스를 공식 출시하고 11조 5천억 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아마존이 EU의 맞춤형 현지화 전략을 한 것이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데 또 MS와 구글도 유럽 투자를 공격적으로 늘리면서 클라우드 경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실질적으로 유럽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가 데이터 주권 이런 부분들 갖다가 굉장히 규제가 강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EU 내에서 생산되는 것들 EU 밖으로 못 나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현지화 전략을 하지 않고서는 EU를 갖다가 공략하기 어렵다. 그래서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유럽 규제를 대항한다든가 아니면 현지화 경쟁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본격적으로 EU 내에 진입할 걸로 지금 전략을 가져가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대규모 11조 5조 원의 어떤 투자를 갖다가 단행하게 내게 되었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EU 내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MS라든가 구글과의 어떤 경쟁 심화 부분들로 나올 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치, 이번 아마존의 AWS 유럽 서버린 조치 같은 경우에는 정책에 대한 어떤 규제 정책에 대한 적합성, 그 다음에 아마존 AWS라는 어떤 그 확고한 브랜드 그리고 정부 수재까지 기대해야 되는 어떤 정책들이 복합적으로 작용됐다. 그리고 이러한 가운데서 구글이나 MS들도 본격적으로 EU 내에 같은 서버린 클라우드 쪽으로 진출할 걸로 보여주기 때문에 상강 체제가 계속적으로 뭐 갈 걸로 경쟁이 심화될 걸로 좀 보여지고 있고 그러한 가운데서 경쟁이 심해되면서 클라우드 시장은 조금 더 확대되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하이퍼스케일러급 데이터 센터 AI 기업들에 대한 이 유럽 경쟁에 관한 이슈도 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와우글로벌 파트너 김영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